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0일 심야방송 제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날 밤 12시에 떠나느냐 아니면 아침에 까지 잠을 자고 취임식장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이러한 문제 아마도 착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보이지 않았고, 예비비를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마지못해서 여론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예비비를 엊그제서야 그것도 360억, 그러니까 거의 한 100여억 원을 모자라게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뭔가 찜찜해요.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식에 참석을 하는 건 맞는데, 양산 사저로 취임식장에 내려갈 때, 취임식장에 갈 때 과연 청와대에서 아침까지 자고 가느냐 아니면은 심야에 가느냐, 밤 12시에, 이거가 이제 상당히 관심사항일 거예요. 근데 박수현 수석이 7일 날 이 MBN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참모회의에서도요 5월 9일에 자장을 짜놨느냐 아니면은 하루 자고 10일 아침에 취임식장으로 가서 양산 사저로 가느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요, 정말 하루를 여기 청와대에 더 있고 싶은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라고 언급했던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어느 쪽으로 갈지 한번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임기가 이제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요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하루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 그리고 임종석, 그 다음에 탁현민, 아까도 말씀드린 박수현, 이런 사람들이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 바로 어제 이 회상한 시간을, 같이 있었던 시간을 회상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해임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때론 가까이에서 뜨겁게, 때론 멀리서 안타깝게 5년의 시간을 함께 했고,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하루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러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그리고요, 지금 그저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감사하다. 끝으로 대통령과의 지난 시간을 회상하다가 사진 몇 장을 공유한다면서 자신이 문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탁현민도요, 대통령과 함께 등산하는 모습을 담긴 사진을 페북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간 쓰지 못했던 휴가를 내고 일찍 퇴근했다. 이제 일하는 날만 따져보니 딱 20일이 남았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퇴임하시는 날까지 일정을 보고 드리고 나니까 이제 정말 하산이구나, 아니 이미 하산 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문득 높고 길고 힘들었던 여정이 떠올랐고, 올라보니 정상은 끝이 아니었고 내리막은 오르막만큼이나 순탄치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상이 아니었고 길은 다시 위로, 더 위로 향해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만 내려와야 했다. 더 위로 올라갔었어도 결국엔 내려와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결국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한 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었던 일이다. 그게 내가 했던 전부였다면서요. 올라가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고개를 하산길에도 만날 것이다. 그때 힘들 때에도 차 한 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5년 내내 보신 측근들이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는 것은 인간으로서나 공인으로서 공이 느끼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그 감정은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려와서 양산 사저로 가는데 말이죠, 양산 사저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서울 특히 아파트 지을 때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주변에 이제 큰 높은 이런 집들이 생기면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 조망권, 그 다음에 일조권 굉장히 이거 따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대법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사저 경계와 딱 맞닿는 일부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금 조경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3억 원이 넘는 조경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웃에 있는 분들이 직접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옆집 이웃이 중앙일보예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문 양산 사저에 철쭉 울타리, 햇빛 가린다. 옆집 이웃 뿔났다. 예. 이런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도가 하고 있는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부지와 자택이 약 60m 가량 맞닿아 있는 A씨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처가 최근에요, A씨 측에 이 경계를 따라 설치된 콘크리트 담장 안쪽으로 콘크리트의 높이가요, 최고가 2.6m, 최저가 1.2m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담장 안쪽으로 이팝나무, 굴거리나무, 후피향나무 이런 거를 심을 예정이라고 알려왔어요. 그런데 이 자택은 A씨의 자택의 우측 부지가 문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 건물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무들이요, 다 자라고 나면 수고, 즉 나무 키가 너무 높아 가지고 이 콘크리트 담장을 넘어서요. 예, 콘크리트 담장을 넘어서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심는 이 수종을 보면요, 이팝나무는 나무 높이, 즉 수고라고 하네요. 수고가 최대 25m, 굴거리 나무는 3 내지 10m, 후피향나무는 7m니까 이 담 높이가 말이죠, 최저 1.2m고 최고 2.6m니까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이 담재랑 집이랑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수고가 높은 나무를 심으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면 수고는 담장 크기 이상 안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 옳은 얘기죠. 그리고 A씨가 이 중앙일보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집 뒤에 있는 장독대에서 하늘을 올려다봐도 이미 콘크리트 담장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씨 같은 경우는요, 이미 평산 마을에 아주 수십 년 살았어요. 증조부 때부터 살았으니까 3대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97년도 지금의 집터에다가 단층짜리 집을 지어서 거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사저부지는 모두 이 밭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이 부지를 갖다가 2020년도 4월에 합의로 10억 6천여만 원에 샀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증조부 때부터 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갑자기 이 밭이었는데, 더군다나 이게 택지가 아니에요, 주거지역이 아닌데 밭을 사봐가지고 형질 변경해서 올리니까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수고가 담장보다도 높은 이런 나무들을 심는다.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관계자는요, 이 A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하면 나무가 크면 전지 작업도 하고 가지치기 작업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달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경호처가 지난 2월 달에 공고한 조경공사 입찰서에 보면 총요 28종의 수목, 야, 어마어마해요. 4,360주가 심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심어요. 그래서 이 현장 관계자는 이 A씨 측한테 공고에 나온 수고를 바꾸긴 어렵다. 나무마다 성장하는 속도를 감안하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심을 거다. 빽빽하게 심지는 않을 거다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4,360조를 실는데요, 경호처에 따르면은 이팝 나무는 수고가 3.5m짜리 10주, 굴거리 나무는 수고 2.5m짜리 15주, 후피향 나무는 수고 3.0m짜리 10주. 그러니까 전부 담장보다도 더 수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경호처가 공고가 낸 종용사 관련해서는요, 지난달 23일 날 3억 3,500만 원을 써낸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경호처는 식재공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로 담장을 높이는 대신에 차폐 차원의 수목자치를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고, 공고에 따르면 산철쭉 쪽이 산철쭉이 1,480조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 사저 주변에는 담장 대신에 철쭉 울타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관측까지 제기된 이유가 이렇게 산철쭉이 1,480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처는요, 중앙일보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양산 사저와 인근의 경호시설물은 주변 주택 뒤편에 자리 잡는다.
주택이 담양인 상태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차폐 용도로 식지 않은 수준의 수목이 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옆에 집에 사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무리 경호상의 이유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경호는요, 지금같이 지금 현재 뭐 로봇 경호도 있고 뭐 별의별 경호체계가 굉장히 첨단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목을 높여서 경호를 한다? 이거는 옛날식이죠. 그야말로 아날로그식 경호다. 그래서 경호체계를 과학화시키고 첨단화시켜서 이 수목에 따른 일조권과 조망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사가지 않는 한 이건 피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고충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첨단 시스템을 통한 과학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경호체계로 바꿔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말하자면 침입 문제로 인해서 이웃이 이렇게 불편하게, 대통령이 오면 이런 불편함은 최소화시키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완 경호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라, 해결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경기도지사하고요, 서울시장, 이번 제일 중요한 지역이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부산, 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자유일보에서요, 언론 자유일보사에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가지고 4월 7일 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울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 뭐 송영길을 비롯해서 박주민 몇 명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오세훈 시장한테 게임이 안 돼요. 누가 나선지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무려 57.1을 보이고 있고, 송영길은 36.7, 그래서요 21%가 앞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영선 1년 전 이 후보하고 게임에서 거의 20% 리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1%가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김진애, 그 다음에 송영길, 그 다음에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송영길이가 36.7로 20%가 넘게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굉장히 큰 게임이 되느냐, 바로 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도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앞섰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안방이에요. 그리고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아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지사 선거를 두고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후보가 57.1대 36.7로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의 정당 지지를 보면 국민의힘이 37.6, 민주가 35, 2.6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당 후보한테 찍을래, 사람을 보지 않고 당을 봤을 때요, 무려 국민의힘이 55%, 민주당 후보한테 찍겠다는 것은 39.2%입니다. 그래서 16%나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21%가 오세훈이 앞서요. 이걸 보면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서울시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오세훈 시장이 워낙 압도하니까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 하나밖에는. 근데 민주당은 그래도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도 여론조사에서 집어넣어서 하니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는 아까 송영길, 박주민, 그 다음에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는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누가 제일 높게 나오느냐? 추미애가 제일 높게 나와요. 추미애가 16.1, 송영길이가 15.9, 0.2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박주민이가 12.1, 임종석이가 8.3.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민주당 후보로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가 28.7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는요, 추미애가 이례적으로 매우 높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 이게 28.1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경기지사 선거 궁금하잖아요.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도요, 지금 급격히 여론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기 전에 다자구도, 그러니까 뭐 민주당 국민의힘 싹 섞어서 하니까 누가 당선되느냐? 김은혜가 당선돼. 24.3. 그 다음에 김동연이가 18.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무려 6%나 뒤져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3등으로 내려앉았어요. 18.5. 야,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김은혜의 돌풍이 지금 벌어지고 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김은혜 1등, 그 다음에 김동연과 유승민이가 18.7 대 18.5, 6%로 지금 뒤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요, 이거 아주 돌풍 중에 돌풍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의 경우에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요, 김은혜가 국민의힘 후보들만 보면 김은혜가 24.3, 그 다음에 김동연 18.7, 그 다음에 유승민 18.5, 안민석 8.6, 그 다음에 염태영 7.6, 오정식 4.1, 심재철 3.7, 그 다음에가 1.8, 이제 함진규 1.8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 이 다자 구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민주당 후보들만 놓고 보면 김동연이가 31, 안민석 14.2, 그 다음에 염태영 11.3,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빅3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딱 보면 김은혜가 30.9입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29.7이에요. 0.2%로 1.2%로 김은혜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재철 5.8, 그 다음에 함진규가 2.7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없다가 28.1이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중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가 또 이게 24.6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말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야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역 의원의 경우에 이 강용석 변호사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민주당한테 어부지를 주는 거다, 이런 지금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없다가 24.6%거든요. 그러면 없다 중에 일부가 강용석을 지지한다고 치면 상당히 이게 6% 정도가 나니까 좀 위험스러운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지금 지적될 만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국민의힘이 이제 광역단체 공천 면접이 마무리되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시의원, 그 다음에 구의원 지금 이제 공천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광역단체장 지금 공천 면접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어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끝난 데가요,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이렇게 돼 있고, 전남에서는 이정현, 충북에서는 김영환, 오재세, 이혜훈, 그리고 이 박경국, 이런 분들이 면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곳을 대상으로 바로 엊그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제주, 그래서 이 광역단체장 면접은 전부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관위 측에서는요, 지역별로 최다 3배수의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요, 이 공관위는 지금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일종의 경고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뭐냐면 각 시도당에 내린 공문인데,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 등 경선에서 이른바 내꽃기 공천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이라고 합니다. 내꽃기 공천.
그래서 일부 시도당에서는 지역구 의원의 특정 보좌진을 단수 지명하면서 경선을 치르지 않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경고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당 공관의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꽂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후보뿐 아니라 후보를 물밑 지원한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 총선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 영향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이 서초갑, 제가 당협위원장 2년을 했는데요. 그 전에 조국 사태를 맞이해서 시위 데모할 때 사람을 얼마만큼 동원하느냐를 보고 그걸 공천에 반영한다 이랬는데요. 제가 뭐 1등은 못 갔지만 저도 항상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모시고 갔고, 그리고 또 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우리 전 국민들한테 시위에 참여해달라 이런 또 부탁도 드린 바. 근데 이런 거 절대 반영이 안 됩니다. 힘센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해.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할까요? 내려꽂기 차원의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는 가만 안 두겠다, 불이익 주겠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힘센 정치인 앞에서는요, 아무도 힘을 그야말로 못 써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리 의혹이 있는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내려꽂기 공천, 이거는요, 당에서 내후년에 공천 줄 때 영향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변 그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